제가 현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믿다가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방사선 노출이 큰 검사를 매년 반복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CT 한 번 찍을 때마다 받는 방사선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흉부 엑스레이의 수백 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심지어 1년에 두세 번씩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30년 동안 영상 진단과 검사 안전성을 연구해온 박사 정태현입니다. 제가 지난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전문가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검사를 일반 분들은 당연하게 매년 반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꼭 필요한 검사만 정확하게 받고 불필요한 검사는 과감하게 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검사에도 득과 실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불필요한 검사를 매년 반복한 그룹과 필요한 검사만 정확히 받은 그룹의 건강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검사를 많이 받은 쪽에서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정작 중요한 기본 검사는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복부 CT는 매년 찍으면서 정작 피검사는 3년째 안 하시는 분들, 심장 초음파는 해마다 반복하면서 대장 내시경은 10년째 미루시는 분들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런 패턴이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보니 검진 패키지를 통째로 받으시는데 그 안에 정작 필요 없는 항목이 절반 이상인 경우도 흔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몸에 축적됩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도 매년 반복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지난 5년간 검진비로만 1,000만 원 넘게 쓰셨는데 정작 몸 상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필요한 검사가 아니라 불안을 달래는 검사만 반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많다고 안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날수록 진짜 중요한 신호를 놓치기 쉬워요. 검사 결과지가 두꺼워질수록 정작 봐야 할 핵심은 묻혀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작은 차이가 몇 년 뒤 건강을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똑같은 나이,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진 두 사람이 10년 뒤 완전히 다른 건강 상태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 사람은 필요한 검사를 정확한 시기에 받아서 작은 문제를 일찍 발견했고, 다른 사람은 불필요한 검사만 반복하다가 정작 중요한 신호를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검사가 꼭 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간격을 두고 받아야 하며, 어떤 검사는 아예 피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이 구분만 제대로 하셔도 불필요한 비용과 불안에서 벗어나실 수 있고 정작 중요한 건강 신호는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받고 계신 검사가 정말 필요한 검사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제 지인 중 68세 이상훈 님이 있었어요. 늘 열심히 건강을 챙기신다고 매년 CT도 찍고 심장 초음파도 반복하시더라고요. 검진센터 패키지를 매년 똑같이 받으셨는데 본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아셨던 거죠. 검진센터에서 프리미엄 패키지라고 권하니까 비싸도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그분 검사 목록을 한번 보게 됐는데 정작 기본 피검사와 소변 검사는 몇 년째 안 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검진 패키지에는 화려한 검사들만 들어있고 피검사나 소변 검사 같은 건 너무 기본적이라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상훈 님은 몸에 이상은 없다고 믿으셨어요. 비싼 검사를 매년 받으니까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매년 수백만 원씩 검진비를 쓰면서도 정작 몇만 원짜리 기본 검사는 건너뛰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로감이 심해지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계단 오르기도 버거워지셨던 거죠.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권해서 기본 검사를 다시 진행했더니 간 수치, 신장 수치가 이미 한참 변해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가 보기에 이건 최소 1년 이상 진행된 상태였어요. 만약 매년 피검사만 꾸준히 했더라면 훨씬 일찍 알아챘을 텐데 말이죠. 그때 제가 정말 크게 느꼈던 건 검사는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꼭 필요한 기본 검사를 제때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부 CT를 매년 찍는 것보다 피검사 한 번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비싼 검사만 신뢰하게 됐을까요? 광고 때문입니다. 화려한 기계, 첨단 장비를 강조하다 보니 정작 기본이 되는 검사들은 가치가 낮아 보이는 거예요. 검진센터 광고를 보면 최신 장비, 정밀 검사만 나옵니다. 피검사나 소변 검사 같은 건 광고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장에서 30년 일한 제 경험으로는 기본 검사를 빠뜨리는 순간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검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많은 분들이 비용만 쓰고 건강은 놓치는지 정확히 이해되실 거예요. 특히 뒤에서 말씀드릴 검사 구분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검사가 꼭 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간격을 두고 받아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몸의 변화를 가장 빨리 알려주는 기본 신호가 뭔지 아세요? 바로 피검사와 소변 검사입니다. 한국보건연구자료에서는 기본 검사만으로도 주요 이상을 조기 발견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간 수치, 신장 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특히 간과 신장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무 신호를 안 보내는 장기예요. 그래서 피검사가 더 중요합니다. 62세 김용수님은 피검사를 건너뛰다가 간 수치 상승을 뒤늦게 발견해 결국 초음파 검사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매년 피검사만 꾸준히 했더라면 훨씬 일찍 알아챘을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기본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용도 몇만 원 안 되는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증상이 있다고 느껴질 때만 검사하는 방식은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1년 안에 기본 검사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위, 대장 내시경입니다. 위와 대장은 CT로 정확하게 볼 수 없어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국내 검진 자료에서는 내시경이 조기 문제 발견에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작은 병변이라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55세 최재훈님은 가벼운 속쓰림만 있었는데 내시경에서 조기 병변을 발견했어요. 본인은 그냥 스트레스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사를 해보니 전혀 다른 문제였던 거죠. 내시경은 불편하지만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혈액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니까요. 위는 1년에서 2년, 대장은 3년에서 5년 간격으로 꾸준히 점검하시면 됩니다. 불편하다고 미루면 작은 문제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최근 내시경을 받은 시기가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복부 CT는 조금 다릅니다. 복부 CT는 방사선 노출이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하는 검사로는 권장되지 않아요. 국립연구기관 자료에서도 불필요한 반복 촬영은 건강 이득보다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은 몸에 축적되거든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년 반복하면 누적량이 상당해집니다.
69세 장우진님은 정상인데도 매년 복부 CT를 찍다가 불안감만 커졌어요. 매번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반복하셨던 건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전혀 필요 없는 검사였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린 후에야 비로소 안심하셨어요. 정상이면 간격을 두고 확인해도 충분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아셨던 거죠. 40대 이후라면 2년에서 3년에 한 번 정도 필요할 때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상 결과가 반복된다면 간격을 충분히 두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복부 CT를 몇 년 간격으로 받고 계신가요? 뇌 MRI와 혈관 검사는 가족력이 있을 때 강력히 권장되는 검사입니다. 국가뇌혈관 연구에서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조기 진단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발표했어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뇌졸중, 뇌출혈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본인도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71세 오성호님은 형님이 뇌출혈을 겪으신 후 걱정이 돼서 검사를 받았는데 작은 혈관 협착을 발견해 큰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증상이 나타난 후에 검사했다면 이미 늦었을 거예요. 뇌혈관은 한번 막히거나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기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나 뇌졸중 가족력이 있다면 1회 검사는 꼭 진행하시고 이후에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간격을 정하시면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검사하면 이미 위험이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뇌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으신가요? 심장 초음파와 폐 기능 검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반복하는 것은 실보다 득이 적습니다. 국내 보건 자료에서는 특정 징후가 있을 때만 검사 효과가 높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계단 오를 때, 숨참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 없이 불안감 때문에 매년 반복하는 건 비용 낭비일 뿐이에요. 52세 한영철님은 이상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으면서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검진센터에서 권하니까 당연히 받아야 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필요 없는 검사였어요. 심장은 증상이 있을 때 검사해도 충분합니다. 아무 이상 없는데 미리 찾아내려고 하는 건 오히려 과도한 접근이에요. 가슴 두근거림, 호흡 이상 등 뚜렷한 이유가 있을 때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검사 자체가 목적이 되면 과도한 불안과 지출을 부르게 됩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매년 심장 검사 받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노출 위험, 비용, 정확도, 반복 필요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국내외 검진 기준 모두 불필요한 반복 검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명확히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70세 김재호님은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 불필요한 검사를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정작 중요한 기본 검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목록이 줄어들면서 비용도 줄고 시간도 절약됐다고 하셨어요. 기본 검사를 먼저 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추가 검사를 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고가 고노출 검사를 선택하는 방식은 위험해요. 여러분은 지금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검사와 아닌 검사를 구분하고 계신가요? 이제 중요한 생활 적용법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별로 필요한 검사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20대와 60대는 필요한 검사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20대는 기본 검사 중심으로 가볍게 체크하면 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만성질환 관련 검사가 추가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대까지는 피검사와 기본검진만으로 충분한데 50대부터는 내시경이 필수가 되고 60대부터는 뇌혈관이나 심혈관 검사를 고려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번 세운 검진 계획을 평생 그대로 유지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몸은 계속 변하는데 검사 목록은 그대로니까 놓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골밀도 검사나 근육량 검사도 중요해지는데 여전히 40대 때 하던 검사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5년마다 검진 계획을 새로 조정하셔야 해요. 50대 때 받던 검사 목록을 60대, 70대에도 똑같이 유지하면 안 됩니다. 나이에 맞춰서 검사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본인 나이에 맞는 검진 목록이 따로 있으신가요? 가족력은 몸의 미래 경고문과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가 겪은 질환은 본인에게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암, 뇌혈관 질환, 당뇨 같은 건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가족력이 있는데도 기본 검사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췌장암 가족력이 있으면 복부 초음파나 MRI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그냥 피검사만 하시는 거예요.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면 뇌 MRI를 한 번은 찍어봐야 하는데 그냥 혈압만 재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뇨 가족력이 있으면 혈당 검사를 더 자주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건강검진 주기에만 맞춰서 하시고요. 가족력은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뇌, 췌장, 유방 등 가족력이 있는 부위는 1회 정밀 검사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어떤 분야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과잉 검진을 줄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광고나 검진센터 패키지는 나에게 필요 없는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프리미엄 패키지, 골드 패키지 이런 이름만 보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검진 패키지 내용을 분석해보면 실제로 필요한 검사는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는 그냥 패키지를 비싸 보이게 만들려고 넣은 항목들이에요. 내용을 모르면 비용만 높아지는 구조예요. 제가 권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받을 검사 목록을 먼저 스스로 정하세요. 피검사, 소변검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이렇게 기본부터 적고 가족력이나 증상에 따라 추가 항목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 목록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패키지에 끌려가지 마시고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검진 받을 때 스스로 항목을 선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본 생활 습관이 안정되면 검진 간격도 더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몸의 변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검사도 자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금연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은 폐 기능 검사나 심장 검사 간격을 더 길게 가져가도 괜찮아요. 반대로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면 검사를 자주 해도 소용없어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서 매년 검사만 받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불안 때문에 검사를 반복하면 생활이 흔들리거든요.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면서 정작 중요한 식습관, 운동, 수면은 놓치는 겁니다. 검사는 결과를 확인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진짜 건강은 매일의 생활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식습관과 운동, 수면을 먼저 체크하고 나서 검진 계획을 세우세요. 검진보다 더 중요한 생활 습관,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나만의 연간 건강 점검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 검사, 정밀 검사, 생활 습관 점검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혼란이 줄어들어요. 기록 없이 기억만으로는 매년 빠뜨리는 항목이 생깁니다. 작년에 대장 내시경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언제 피검사 했는지, 위 내시경은 몇 년 전에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1월에는 피검사, 3월에는 위 내시경 이런 식으로 미리 적어두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작은 수첩 하나 만들라고 권합니다.
거기에 매년 해야 할 검사 목록을 적고 했으면 체크 표시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해야 할 검사를 달력에 표시해두는 습관만 들여도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매년 일정하게 반복하는 건강점검표가 있으신가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실천해야 할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검진 상식부터 꼭 해야 할 검사와 피해야 할 검사를 자세히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안전하다는 생각이었고, 올바른 관리는 나에게 필요한 검사만 정확한 시기에 받는 것이었습니다. 방사선이 큰 검사는 간격을 충분히 두고, 기본 피검사와 소변 검사는 매년 빠짐없이 진행하는 것이 몸을 지키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내시경은 정해진 주기에 맞춰서 꾸준히 하고, 가족력이 있는 분야는 1회 정밀 검사를 꼭 추가하세요. 이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검사는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잉 검진으로 방사선 노출만 쌓이고 비용 부담의 불안만 커집니다. 정작 중요한 기본 검사는 건너뛰면서 화려한 검사만 반복하다가 진짜 문제를 놓치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보다 훨씬 일찍 문제를 발견하고 작은 이상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병원 가는 횟수도 줄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건 딱 하나입니다. 올해 받을 검사 중 정말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를 직접 구분해 보는 겁니다. 종이 한 장 꺼내서 두 줄로 나눠 보세요. 왼쪽에는 꼭 필요한 검사, 오른쪽에는 줄여도 되는 검사. 이렇게만 해도 내년 검진 계획이 명확해집니다. 그 한 가지가 내년 건강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으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주위 친구분들, 지인분들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년기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